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청장님을 뵐 때마다 내적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청장님과 함께 은평구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미경 구청장님 화이팅! 저희 구청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저희 은평구 자체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은평구와 은평 구민을 사랑하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저희 청장님을 보면 이제 북한산의 그런 우직함과 듬직함을 많이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늘 밝게 웃어주시고 직원 한 명 한 명 다 격려해 주시면서 스스럼 없이 편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직원들도 다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들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청장님을 보면 구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걸 보면서 체력에 감탄하고 주민들 편에서 생각하고 만든 다양한 정책을 보면 세심함과 아이디어에 놀라기도 합니다. 모든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과 함께 은평의 발전을 위해 힘낼 테니까 구청장님도 항상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지방자치TV 방송국 스튜디오가 위치한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서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직원분들께서 청장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실 때 친근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무장의 길을 조성해 주셔서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실상 그전에는 몰랐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제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고 하니까 또 네. 기쁘고 이 영상을 보니까 색다른 기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수록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응원의 글도 해주고 응원의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신나는데요. 함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직원분들이 청장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얼마 전 저희 방송국에 있는 우리 동네 너튜브에 은평구 유튜브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유튜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은평구 자랑거리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은평구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 직원들이 뭐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도 힘들게 기획을 해서 와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난 못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서 하고요. 어떨 때는 목배바지도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멜빵바지 입기도 하고요. 그 위에도 뭐 휴지 굴리라고 휴지도 굴리고 하라는 대로 저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히려 좀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은평구만의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혜린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 은평구에 대한 본인 또 은평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네, 이렇게 청장님과 또 은평구 직원분들께서 다 함께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는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뚜기 구청장, 네. 또 뚜벅이 구청장, 라면 구청장 등등의 별명이 있는데요. 네.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별명은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별명이 참 많죠. 네. 시의원, 구의원 시절에는 많이 자주 다니고 또 소통을 많이 하고 하는 과정들에 네. 발발이나 아니면 뚜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될 때는 당내 경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치열했죠. 주민들께서 붙여준 별명이 오뚜기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라면 구청장이라고 하는데요. 라면 그러니까 정책에서 내가 임산부라면 그래서 아이맘 택시가 나왔고요. 네. 내가 노인이라면 어르신이라면 이런 쪽에서 이제 백세콜 뭐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대방이 되어서 실제 수요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별명도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가장 애정이 가는 별명은 오뚜기 구청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우리 은평 구민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또 도와주는지를 많이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오뚜기란 말 자체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민분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항상 우리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평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는 어떤 곳인지, 은평구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은평은 사람과 자연이 아름답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은 북한산 자락에 산이 6개에 천이 또 6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또 자랑을 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듯이 네. 은평 구민들 스스로도 저희가 서울은 25개 구잖아요. 네. 25개 구에서 적십자 회비를 17년째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는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17년째 1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민들께서 지금 7만인데요. 그중에 28%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계세요.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주민들이 나와서 먼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네. 은평 구민들이 그만큼 따뜻하고 그런 구민들을 모시고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항상 우리 구민들 뵐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구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내고 계신데 이 은평구에서는 임산부와 또 영유아 보호자가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맘 택시가 있잖아요. 네. 아까 그 라면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이러한 정책들이 탄생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알고 보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가 이 은평구를 벤치마킹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네. 어떤 다른 정책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은평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맘 택시나 아이맘 상담소가 있는데 아이맘 어떻게 보면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제 바우처로 병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사업이고요. 그 전용입니다. 그 아이만 태워다 드리고 24개월부터 네. 0세부터 24개월 아이까지 계신 임산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는 사업인데요.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이제 둘째가 임산부고 그랬을 네. 때는 아이들 누가 동행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 케어를 받을 때 그 아무래도 아이를 또 같이 케어를 해주고 또 짐도 들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동행 서비스도 같이 했고요. 와. 그리고 보통 패턴을 보니까 오전에 병원을 가시고 오후에는 대부분 조금 그 여유가 있어서 네.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도 가실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 아이디어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혹시나 이제 소아암이나 정말 건강에 취약한 가정이 있는 경우에 10번에서 10번을 더 할 수 있게끔 20번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아이맘 택시이고요. 네. 또 아이맘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아이맘 상담소는 요즘 아이 기르기 굉장히 어려워하죠. 맞아요. 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그 영유아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엄마 되는 연습이라던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굉장히 아이 기르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를 열었는데요.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3,000건 이상 와.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장애 아이가 있었고 네. 또 둘째아이 입장에서는 장애아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가정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상담을 통해서 극복해 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나 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무래도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요구하고 또 아이들 잘 길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 또 부모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도 본인이 상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보람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만이 그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맘 브랜드 시리즈를 계속 낼 예정이니까요. 은평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임산부를 가진 가정에서는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평구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구청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기사를 네. 통해 접했는데 이 청년 식당이라고 해서 네. 이 청년분들을 위해서 보증금도 지원해주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은평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은평구 인구 중에 28%가 청년입니다. 네, 대단하죠. 굉장히 높은 청년이 수치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만큼 청년들이 은평구의 핵심적인 인구 분포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어렵죠. 취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시기인데요. 네.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은 어떻게 보면 청년 인큐베이터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청년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네. 먼저 청년 분야에서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센터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새싹 점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싹 점포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업을 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 은평 닭곰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마 배달계의 1위가 됐고 또한 여기가 TV 맛집의 상위권으로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청년 상인들을 저희가 새싹 점포부터 그러니까 키워서 내보냈는데요. 이렇듯 이런 청년들도 있고요. 또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은평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이 청년 위드 학교라고 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제가 했던 게 청년 영화인들을 키워내는 것. 영화를 본인들이 네. 실제로 영화 그 감독이 돼보는 것들이거든. 감독이 돼보거나 대본을 써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 앞으로 미래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저희가 미리 해볼 수 있게끔 준비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문화나 어학부터 시작해서 경제 등 다양한 장르들이 저희가 있고요. 또 은평 최초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지원하는데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공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공직 체험하는 것 그런 그 인턴십도 하고 있고 또 그 작년에 이제 청년 영화제를 했는데요. 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또 청년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배우가 돼보기도 하고 감독이 돼보기도 하는 정책 또 은평에서는 작년에도 재작년부터 우리가 은평 청년 축제도 했는데요. 네. 청년들이 28%나 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이 지역사회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은평대전이라고 해서 네. 그 대학생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본인의 전공을 얘기해주는 멘토링 대전도 같은 네, 멘토링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이렇듯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은평구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만들어주시고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해주고 계신데 네. 이외에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르신들 요즘 굉장히 저희도 은평구가 25개 구에서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평구가 뭐 지금 인구로는 25개 구청 중에 한 6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인구도 많은 분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공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 제가 네. 지역에서는 조금 자랑하자면 네. 효녀구청장이라고 소문도 나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네.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유튜브 영상도 촬영. 네, 모셨어요, 네, 그것까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부모님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있을 시간들이 많지 않죠. 또 네. 제가 저녁 늦게 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이럴 시간들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식사라도 한 끼 같이 할 때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날 영상 찍을 때도 굉장히 즐겁게 찍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제 복지는 일자리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나 어느 세대나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르신 저희가 일자리 센터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10년 연속 노인 일자리 그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 일자리하고 민간 일자리로 투 트랙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일자리로는 민선 7기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국 처음으로 민간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박람회를 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런데 네. 어르신들 모시고 이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잘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하셔서 박람회도 무사히 마쳤고요. 또 공공 일자리로서는 공공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이 다방면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뭐 100만 원 넘는 뭐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 일자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공공성 있는 일자리라면 어느 기업에서 이제 지원해 주셔서 그 세제 정거장 어스라고 해서 세제를 지원해 주는 그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네. 무료로 이제 어르신들께 그 세제를 나눠주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이제 나눠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소분하는 거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해서 단순한 일자리지만 네.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연결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는데 소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노하우가 어떤 것이겠어요. 뭐 특별하게 본인들이 밥하고 밥 짓고 음식 만드는 거는 또 잘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계시잖아요. 또 본인들이 뭐 식당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모여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일자리로서 그런 식당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센터 중에서도 저희가 청바지로 어르신 약달력이라고 해서 그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약들을 굉장히 많이 먹지만 실상 어르신들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만들어서 그것도 재생으로 청바지 같은 걸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렇듯 많은 다양한 일자리 속에서 어르신들이 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좀 커뮤니티가 조성되면서 외롭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곳에 와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즐겁게 지내시니까 아무래도 즐겁게 지내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아프거나 덜하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저는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만들게 해드리는 것.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큰 호응을 받는 것이 앞서 말씀해주신 백세콜인데요. 네. 이 백세콜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또 네. 어떤 건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불편한 세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TV가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은 뭐
컴퓨터, 핸드폰,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세상이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키오스크 세상이 되었는데요. 맞아요. 실상 돈이 있다고 해도 네. 내가 그 카드나 돈이 현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키오스크를 못하면, 작동을 못하면 또 이 사람 안내하는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거든요. 네.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상 어르신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르신이 그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 택시에 보면 예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모바일 이용하시기도 힘드시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걸었다, 계속 기다리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 네네. 만약에 그분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라면구청장이잖아요. 네, 이때도 이제 그래서 뭐뭐라고. 내가 그런 라면, 내가 그때 그 어르신이라면 네.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백색콜이라고 해서 콜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아예 번호를 하나를 받았어요. 저희 번호는 022665에 5,500번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65세 어르신들은 그 번호로 콜을 불릴 수 있는데요. 콜비는 구청에서 내고 있고 본인은 택시 요금만 내면 되는데요. 네. 실상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이제 뭐 아플 때 혹시나 이제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요즘 자녀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또 멀리 사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이 또 바쁘니까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아파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혼자 또 병원 가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네. 동행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병원 가서도 키오스크를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행 서비스도 저희가 넣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이 45%가 병원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맘 택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색콜까지 이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 은평 구민분들이 청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과연 구민분들은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청장님, 우리 은평구에도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요즘은 그 반려인구가 1,3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정말 애견인 분들이 이제 반려견은 가족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도 반려인 분들의 도시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광천 산책로만 가봐도 정말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은 저희가 그 불광천에서 그 휴지라던가 그 배변 봉투라던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에서는 이제 보통은 다른 지자체는 일자리 경제과나 아니면은 보건위생과에 그 담당 팀을 두는 반면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 아예 반려동물 팀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가족이라고 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가 진관동 물풀의 공원에 이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역도 나누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6월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반려가족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반려견을 아니면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그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평소에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시기 이전에 같은 또 지역 주민으로서 평소에 이제 그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구청장이라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을 많이 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하고 주말에도 행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개인 취미 활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제가 캘리그라피를 배웠는데요. 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글의 아름다움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한글을 쓰면서 그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그 한글의 아름다움을 좀 배우시고 또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우시면 어떨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취미 생활은 저는 지금은 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 황토길이 유행하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황토길이 없습니다. 혹시 황토길의 조성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닙니다. 은평구에는 황토길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원 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은평에는 좋은 산이 많아서 맨발 걷기가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 길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대표적으로는 여기에는 봉산 편백나무 숲이나 또 이말산 무역길 또 거북골 근린 공원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맨발길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황토길을 또 새롭게 더 단장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진관동 기자촌 근린공원에 황토길을 만들었고요. 또 지금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모르신 거 보니까 제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가련동 서운은 근린공원과 또 진관동 근린공원 또 창릉천 등산체육공원 또 탑골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수국사 인근에도 지금 황토길을 조성 중에 있거든요. 황토길에서는 이제 질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세족장이라던가 또 그 외에 쉼터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공원 녹지과와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건강을 같이 지켜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이렇게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은평구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와 또 수많은 황토끼를 만나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네.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은평구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일동일대학 사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어떤 사업인지 또 대학이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가 맞다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대학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치단체와 대학이 많은 협업 사업을 하는데 은평은 그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좀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없으면 대학을 만들자. 또 우리가 라면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16개 동에 16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색동은 항공대하고 해서 최근 비행 체험과 항공우주박물관 견학도 했고요. 또 녹본동은 아까 우리 정진원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녹본동은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거리도 저희가 있고 한데요. 네. 이 녹본동은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했고요. 그 외에도 경희대하고 해서 거기는 장문화, 김치 담그는 것, 간장 담그는 것 이런 장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저희 응암동하고 그런 자매 결혼도 MOU를 맺었고요. 또 다른 곳들 다 각각의 동마다 다 특징 있게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 되면 저희가 그걸
발표를 가지고 그게 은평 구민한테 전체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좋은 우리 전체 구민의 사업으로 지금 늘려갈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1동 1대학이 잘 안 차게 되면 지방까지 해서 1동 1대학, 2대학, 3대학까지도 만들 예정입니다. 와, 이 지역 동네 특색을 살려서 네. 또 대학들과 연계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있고 또 은평구에서는 여러 세대에 맞는 정책들도 마련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또 특별한 정책들이 있죠. 바로 중장년 퇴직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인데요. 어떻게 짧게 설명하자면 네. 퇴직자의 새 출발을 돕고 또 자영업자의 대박을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세무, 노무, 마케팅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이분들이 실제로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30여 분의 컨설턴트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1,500개가 넘는 사업체와 컨설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 이거는 더 위에 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너도 나도 지금 현재는 받고 싶어 하고요. 또 폐업을 고민했던 우리 공방 대표님은 정말 마케팅 컨설팅을 받고 나서 고객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잘했죠? 네, 요즘 이렇게 인생 2회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렇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또 용기를 얻어서 노하우를 맞습니다. 쌓아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 12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은평구 하면은 1인 가구가 많다고도 아까 네. 청년분들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서울시 1인 가구가 40%를 넘었고 또 은평구에도 1인 가구가 많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1인 가구가 비슷해요. 서울은 아마 거의 40% 이상 될 겁니다. 저희도 41, 2%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예 1인 가구 지원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 센터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네. 보육 정책에 아이맘 시리즈가 있다면 네. 1인 가구는 또 은빛솔이 있습니다. 아, 또 시리즈 은빛솔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네. 은평구의 빛나는 솔로라는 줄임말입니다. 은평구의 빛나는 솔로. 네. 아이맘 시리즈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은빛솔이라는 1인 가구 정책인데요. 1인 가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인은 불균형한 식생활, 혼자 드시기 때문에 또 사회 관계망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혼자 또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플 때 서럽다는 거죠. 맞아요. 아플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이나 돌봄,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면서 저희가 식사를 챙기는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아플 때 간병비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함이나 안심 세트라든가 물품을 1인 가구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잘 산다. 이렇게 잘 우리가 산다. 네. 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우와. 네. 혹시 1인 가구시면 은평으로 이사 오십시오. 네, 이 은평구에 사시는 1인 가구분들은 정말 든든할 것 같고 저도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민선 7기에 이어 이제 민선 8기 절반이 지나오고 있는데 네. 이 은평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네. 어떤 거를 좀 꼽으실지 궁금하십니다. 은평구는 지금 원래는 은평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시설하고 또 경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는 서울시나 정부 정책하고도 저희가 맞물리고 있고 해서 네. 시일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려서 성과가 내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시절에 도시관리위원장도 했고 문화 쪽에 제가 4년 도시관리 4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은평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GTX A 노선이 개통을 저희가 합니다. 12월에. 그래서 네. 서울역까지 4분이고 강남까지는 10분 정도면 도착을 하거든요. 네. 또 GTX E 노선도 올해 발표를 했는데요. 수색역과 또 연신내역은 이제 쿼트라폴이라고 하죠. 4개 역이 겹치는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교통시설하고 경제 인프라도 함께 이제 저희가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신내역과 불광 역세권 네. 또 서울 혁신파크까지 함께 개발된다면 아마도
크게 우리 은평구는 서울 서부권의 중심축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색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하고 코레이라고 해서 복합 문화 관광 허브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시너지를 얻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도 더욱 편리하게 발달될 예정이고 네. 또 그에 맞춰서 도심도 더욱더 발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네, 국립항공문화관이 은평구에서 이제 준공이 됩니다. 네. 이 은평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국립항공문화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국립항공문화관이 유일한 국립항공문화관인데요. 굉장히 그 치열했습니다. 지자체 간에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네. 중간에 이게 뭐라 그럴까 중지도 한 상황까지 될 정도였는데요. 저희 유치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은평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북한산 자락에 수려한 그 자원도 굉장히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첫째는 저희가 이호철이나 정지원 선생님 등 그 근대 문학의 고향이라는 점이 저는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 유례 없는 건데요. 네. 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자촌이란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은평구민 28만이 저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민들 중에 그 아이 빼고는 다 서명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저는 정말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 TV니까요. 네. 1년에 한 150만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네, 그렇죠. 교통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없는데요. 네.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국립항공문화관의 접근성이 또 좋아지면 또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올해 준공된다고 하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요즘 폐기물 시설 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2025년 되면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못 하는데 네. 저희 은평구는 72%를 외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70% 정도를 그 김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445억 정도가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MOU를 맺어서 서대문에서는 음식물, 마포는 소각, 저희 은평구는 재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짓는 건데요.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그 지금 5년에 걸쳐서 저희 연말에 올해 드디어 준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민들께 정말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를 논의해가면서 주민들 설득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또 다목적 체육관이나 위에 다목적 체육관뿐만 아니 그 위에 시설에 대한 우리 축구장이나 족구장 여러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찾는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진관동 주민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환경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평구에서도 환경 관련 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저희 은평에서는 요즘은 그 환경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각 학교나 또 주민자치회나 각 동이나 누구나 지금 환경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주민들이 한 분 한 분과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세계 곳곳에 태풍이나 가뭄, 폭염으로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환경 문제가.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러브버그나 사랑벌레, 이제 러브버그나 대벌레 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후변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은평구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따로 이제 강의도 드리러 다니고 이렇게 제가 알아야지 아무래도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저도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방정부에서는 생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장이 있는데요. 160곳에서 350명의 자원관리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직매각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 직접 이제 신발 만드는 거래 가방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은평구에 탄소 중립 거리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제 환경 영화제도 이번에 상영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한 가정에 한 100g씩 저희가 줄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111 사업입니다. 실상 그 한 가정 저희 은평구만 해도 한 가정이라면 계란 2개 정도, 귤 하나 정도가 100g 되거든요. 그 정도 줄여주시면 저희가 은평구만 해도 34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국에서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 운동 우리 은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방자치 TV를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111 운동 저도 함께 동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은평구 하면 여러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네. 자랑할 만한 명소들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꼽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추천하자면 지금은 산림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산이 6개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만큼 저희가 북한산 크습, 은평의 푸른 산림에서 그 피서를 즐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진관사, 여러분들 유명한 진관사나 또 봉산 편백나무 숲, 또 그리고 앵봉산 캠핑장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관산은 특히나 외국 정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또 거기가 그 2조 500년 동안 현충원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우리가 만세운동의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유일한 그 봉산 편백나무 숲인데요. 서울시에서 편백은 우리 은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백 향이 향긋한 곳이라 여름에 제격이고요.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재활치료에 필요하신 분들이 태극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게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걸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앵봉산 캠핑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서부권 유일의 테라스형 우리 캠핑장인데요. 구파발역에서 10분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시면 굉장히 좋고 또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주민들이 즐겁게 가족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청장님도 혹시 캠핑장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다녀왔죠. 어떠셨나요? 궁금합니다. 캠핑장에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했고 제가 한 2번 정도는 같이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그래도 뭐가 문제인지는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라고도 해봤고 국장님들하고도 문제점이 뭔지 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은평에 캠핑장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올 여름은 은평에서. 네. 이 캠핑장 예약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요즘 캠핑장 찾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은평구로 모두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네. 은평구도 워낙 인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은평구 하면 상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상들을 수상하셨는데 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네. 어떤 상들을 수상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말 저는 상복이 많다기보다도 직원복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작년만 해도 그 54개 상을 받아왔어요. 와. 외부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부 우리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까지 이 TV까지 온 것도 우리 직원들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직원들이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외부 공모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작년만 해도 저희가 340억을 확보했습니다. 상도 받고 예산도 따고 네. 굉장히 저는 신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자랑하고 싶은 상이 있다고 하면 행안부 주관에서 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재 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도 새로운 정책을 많이 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자라가고 싶은 상입니다. 네, 이렇게 청장님과 또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덕분에 은평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은평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 10년 후, 20년 후 은평 구민분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정치를 이제 10년 후라면 아마 정치를 제가 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지역에서 제가 은평에서 앞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 김미경 잘했어.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나랑 소주 한잔 하자. 나랑 밥 한 끼 먹자. 된장찌개 밥 한 끼 먹자. 이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실상 주민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소소한 얘기를 하면서 지나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야지만 제가 열심히 해야지만 그 노년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평가를 받지 잘 못하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시간도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은평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에서 오랜 동안 우리 은평의 자랑거리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저희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국가 주도형에서 벗어나서 실상 지역 주도형 발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정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 각 지방 정부별로 특징도 그 역할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발굴하고 또 그 지자체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치분권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요한 자리, 중요성이 가장 높아지는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 우리 지방자치TV가 함께 해주셔서 저는 무척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청장님, 이렇게 청장님과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네. 청장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재선을 하신 유일한 여성 청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은평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유일한 재성, 지금 현재 유일한 재성인데요. 226개 지자체에서 여성 지자체장이 아마 8명 정도일 거예요. 당을 떠나서 8명 정도인데요. 여성 친화 도시라는 의미 자체가 여성이 어느 정도 거기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 또 여성이 살아가기 편리한 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살아가기 편한 도시가 돼야지만 여성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도 여성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성이기 때문에 뭘 한다기보다는 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이 어우러지는 삶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맘 시리즈 정책부터 또 은빛술 정책까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은평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청장님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김미경 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살기 좋은 은평구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 구청장 2번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저를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민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고 또 은평의 가치를 높이는 일, 또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그 6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구청장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고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게끔 안전하게 나실 수 있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고 또 행복한 은평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